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되는 순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PD는 저쪽 당 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이 김대호 PD가 저쪽 당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만큼 저쪽 당 얘기가 궁금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핵 맞은 것처럼 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핵 맞은 것처럼 정신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늘은요, 핵 맞은 국힘당에 글쎄 5톤짜리 탄두 5톤짜리 현무 파이브를 한 번 더 때리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 PD가 준비한 현무 파이브 추가 발사 미사일, 네, 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네, 아침부터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나오면서 뒤집어졌는데, 지난주에 오늘 이제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봐서, 이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다. 네. 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네. 우리가 준비한 내용도 사실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에요. 네. 예, 이게 아침에 공개됐던 윤석열 그 육성 녹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마 조금 아쉽다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묵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서 핵폭탄 맞은 곳에 현무 파이브 한 대 더 때리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네. 지금 현재 이슈가 굉장히 파장이 커지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더 난리가 났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가능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핵폭탄급 이상의 현무5라고 설명을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과 함께 먼저 현재 지금 이 사안의 중점이 되었던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과 의창에서 그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부터 이 이슈가 시작이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와 동시에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으로 개혁신당에 비례 1번을 요구했다가 잘 안 됐다. 김종인 의원이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에 대한 퍼즐이 아마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자면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 사실 그동안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아주 각을 세우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그중 한 사람이 이준석이었는데 명태균 부분과 관련해서는 왠지 좀 소극적이었거나 좀 어정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그랬는지 이준석이 왜 어정쩡했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이 쩔쩔매고 실드를 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준석 의원뿐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 쩔쩔맬 사람이 또 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공개 녹취 파일 입수. 이준석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주세요! 라고 했다. 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 그 제목만 보더라도,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이준석이 저랬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는, 국힘당 당대표였던 거죠? 네.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짚어보려면은 어떻게 해서 의창구의 재보궐 자리가 나게 됐는지부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원래 그 자리가 박완수 의원이
거기 국회의원으로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경남도지사가 되면서 자리가 빈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창원 의창구가 이제 재보궐선거를 하는 곳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박원수 의원이 경남도지사로 가는 것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그 의창구 지역이 경남 의창구 지역이 어느 정도로 국민의힘 내에서 핫했냐면 안철수 의원이 분당 갑 출마로 가지고 그 대통령 지금 비서실 출신이었던 김은혜 네. 엄청 싸웠었거든요. 치열하게. 네. 근데 분당 갑과 의창구를 두고 의창구로 더 사람들이 많이 점칠 정도로 안철수가 갈 정도로 가는 걸 고려해 볼 정도로 어허. 사실 그런 정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면 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자리였다라면 김영선 의원이 받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김영선 의원이 뭐 5선, 6선이긴 하나 지명도가 그렇게 있는 분 아니고, 특히 경남 쪽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분이 공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정가에서도 꽤 논란거리가 됐던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다. 네. 라는 말씀이 되겠군요. 이 파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대통령이랑 통화한 거 아나? 아하. 가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네. 일단 그래서 준비한 녹취록부터 어, 먼저 첫 번째부터 보고 네.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취록 나갑니다. 예, 사장님. 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네. 박한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 전화 왔는데 아, 내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주고 보면 평생 하루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네. 그 오래 살라고 박한수도 오래 살라고 또 희한하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냥 평생이 길어야 고마움이 참내 환장한. 그저 김영선이는 결과 어찌 나왔어요? 지금 중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아이고 막 김영선이 경기한다 사람들이 막 김영선이가 제일 지금 믿고 할 수는 그 사람들도 반대하네. 아, 김영석이 대보면 뭐 나라가 망하는 줄 안다. 뭐 왜 도대체 어째 하고 다니길래 네, 그러니까요. 그놈의 주디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아유,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어제 뭐 경기를 해보는데 정거 참신한 건 내야지 니는 그 정신 있나 없나 게 본다고.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조은이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김영석이 좀 하라 하니까 내보고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아유, 그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하여튼 뭐 어쩌겠노 뭐 어떻게든 미워도 뭐 어쩌겠노 씨발 뭐. 네. 하여튼 만들어봐야지. 맞습니다. 네.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경남 메일 네. 한번 확인해보고 네네네. 내일 바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니라? 때려야 되는데 저 신문사 쉬는 날이라 토요일이. 일단 그럼 일요일 해갖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때려야 되네. 네네네. 야, 이게 내용이 되게 쇼킹한데요. 그러니까 이 김영선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군요. 여론이 안 좋았는데 만들어낸 거네요, 명태균 씨가. 사실 창원 의창구 자체에 어, 연고가 원래 거의 없다시피 되어 없죠. 있고 예.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대통령 육성 공개될 때도 같이 나왔는데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공천관리위원장 그 당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선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경기를 일으킨다. 경기한다. 네, 예.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나오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 그러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왜 전화를 했는가? 대통령이랑 왜 전화한 줄 아나? 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중요한 부분은 평생 고마워한다. 평생 이은혜 잊지 않겠다. 네,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야. 부분부터가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시 방송에 나갔던 그 화면을 네.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인데요. 이주영 전 장관을 꺾고 경남도지사 후보가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 언론 보도 내용이었어요. 박완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외에 윤한홍 의원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다 제끼고 전 장관인 이주영 장관도 제끼고 그리고 자기가 떡하니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뭔가 요즘 말로 한동훈이 말대로 하자면 야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평생 고맙다고 이야기를 할까? 네. 그래서 그 당선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당시 자료를 한번 볼게요. 네, 당시 경남연합일보하고 PNR, 역시 미래연구소군요. 예, PNR의 AR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남연합일보, 경남연합일보라는 데서 꽤 여러 번 여론조사를 했네요. 근데 보니까 박완수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경남의 매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토요일이라 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요. 미래연구소라고 안 나오고 경남연합일보랑 PNR이라고 나오면 식별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시간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박완수 당시 후보가 이주영 후보를 꺾는 그 날짜 그대로 퍼센테이지의 여론조사가 담겨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예. 이게 사실은 경남연합일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작품이냐 한국미래연구소, 아하. PNR 아하. 그리고 명태균 아하. 지금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연결고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작용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도지사로 만들어준 명태균 씨에게 평생 고맙다라고 하는 이 힘을 빌려서 도지사가 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래요. 이주영 후보가 박완수 후보에 비해서 약 10%가량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박완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여론조사가 조금 재밌는 것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2명을 놓고, 양문석 후보, 민주당 후보를 1명을 놓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 걸로 보이네요. 예, 그렇게 했더니, 이주영 후보가 훨씬 표의 결집력이 떨어진 걸로 나오네요. 국힘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이주영 후보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겠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후보를 바꿨다. 야 대단한데요. 예. 근데 실제로 이 당시의 기사들을 쭉 찾아보면 네. 이 여론조사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아하. 어떻게 이주영 장관 후보를 꺾었나? 근데 여론조사랑 당원조사 쭉 돌려보니 결과가 훨씬 더 잘 나오더라. 박완수 후보가. 아하. 그러한 점이 충분히 작용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중점으로 계속해서 쭉 볼 건데요. 아무튼 한 줄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 과정에서 지금과 똑같은 형태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됐고 그렇게 해서 재보궐 자리가 나는 창원 의창구에는 누구의 지분이 좀 생길까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 이빨이 들어가겠네. 그렇죠. 거기 있던 사람을 도지사로 만들었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후임은 어떻게 보면 박완수가 도움을 줬을 수도 도움을 있겠죠. 줄 수는 네. 좀 선호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다면 명태균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야, 참 다양하게 공작을 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두 번째 제가 녹취록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두 번째 녹취록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취록 나갑니다. 여보세요? 그 우리 공표조사나 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네, 비공표라도 네. 그 누구야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네.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아, 알겠습니다. 음. 네. 그 이번에 그 이길까? 예, 이깁니다. 유선전화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예, 오늘 내일 하는 거 봐서. 아, 근데 이게 지금 의창군 우리가 100%를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근데 100%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유선전화를 해서 또 의창구를 요번에 보고 네네. 바로 또 신청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유선을 섞어야 되겠어. 7대3.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8대 보고 8대2, 8대2 아니면 7대3. 7대3. 네네. 8대2 섞고 네네. 벌려갖고 네. 홍보용으로 때려야 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여론조사를 거의 뭐 자기들이 뭐 주물럭대고 있군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선전화를 넣고 빼고 뭐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결국에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맞춰 가지고 공천을 받는다. 전략 공천을 받는다. 김지수 이기는 거 갖고 와라.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김지수 민주당 의원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를 갖고 오면은 내가 전략 공천 줄게 이 얘기했다는 건데 이기는 걸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준석이었다. 네.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준석이 당시에 의창군 민주당 후보였던 김지수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공표용이든 비공표용이든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고 해서 지금 행동으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녹취록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듣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어야 할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메시지를 전부 다 내놓으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네. 진입 파악도 팩트 체크도 어렵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게 무엇인가를 쭉 찾아봤을 때 네. 결국에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 의창구 지역이 박한수 그 의원이 경남 도지사로 가면서 재보궐이 난 자리라서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자리를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조차 의창구를 생각해 볼 정도로 굉장히 핫한 자리인데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지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주기 위해서 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 여론조사 갖고 와.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갖고 오면 내가 공천 주구마. 결국에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김영선 의원이 딱히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를 그럼 이준석도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랑 잘 모르는 사이가 아닌 거라고 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어. 아까 여론조사 저한테도 주세요가 아니라 여론조사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한 거네. 여론조사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한 게 맞네요. 네. 야.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가 이어서 추가로 준비된 녹취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짧게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때문에 결국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준 거네. 보니까 준석이가 뭐 갖고 오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론이 약간 조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였다 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야, 이거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아하, 참네. 자, 그러면 다음 녹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늘 아침번호 신청 못 하죠? 내일 해야 됩니다. 네, 내일 주말이라. 해갖고 네. 그 김지수하고 7대3 계속 알겠습니다. 유선 30%. 네네. 유선하면은 보수 났죠? 네네. 네, 해갖고 계속 때려야 되는데 전략공천 네.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해가 씨가 또 전략공천 받았어.
응, 알겠습니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네, 몇 개 던져 달래. 네. 그러면 그 사무총장 던져갖고 끝내주겠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빨리 해줘야 돼요. 네. 여론조사 진짜 말 그대로 주물럭대고 있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동응답, 더 넣어봐라. 예. 유선전화 더 넣어가지고 7대3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보수가 유리한 게 유선전화니까 보수 유리하게 해가지고 김지수 후보와 이걸 뭐 차이를 벌리는 뭔가를 만들어라. 근데 이게 유선전화 30%면 사실상 김영선 의원이 이기는 걸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끼워 맞춘 거예요. 요즘 유선전화를 30%는 넣는 데가 어딨어.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윤석열 후보 캠프 당시 후보 이제 홍준표 후보랑 경선할 때도 네. 가짜 샘플을 1,500개 이상 만들어서 네. 그렇게 했다. 뭐 4배 뻥튀기 했다라고 막 보도가 많이 되는데 그거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4배 뻥튀기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가짜 샘플을 만든 건 맞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 원래 500 샘플인데 네. 1,500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응답한 것처럼. 그래서 2,000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JTBC나 이런 데서 4배 뻥튀기 했다라고 하는데 4배를 뻥튀기를 하면은 이거를 그 통계에서는 표본 비율의 확장, 표본의 일반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한테 0.6% 밀리는 그 상황에서 4배 뻥튀기해도 그대로 밀려야 됩니다. 결과값이 같아야 되는데 갑자기 우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집단 조작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뀌고 있고 이기는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갖다 주면 이준석이 사무총장한테 던져줘서 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조작된 여론을 가지고 결과를 뒤바꾸는 방법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거기 맞춰가지고 요소에 있는 사람들을 주물럭대고 있는 건데 가장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 김건희였다. 국정농단이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야말로 국정농단이지. 이보다 더 심한 국정농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 대단하네요, 명태균 씨. 이런 식으로 결국 여론도 조작하고 정치도 조작하고 선거 결과까지 조작했다는 얘기네. 와, 자, 그럼 그렇고. 그래서 김지수 후보하고 김영선 후보 이 두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또 조작이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김영선 후보가 그럼 김지수 후보랑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는지 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창원 의창구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기 힘든 지역이기 물론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그냥 했어도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진행됐던 여론조사들이 과연 어떤 종류의 유형들의 여론조사인지. 경남 연합일보와 미래한국 PNR, 미래한국 연구소가 거의 뭐 네. 매일 했네요. 4월 14, 15, 21, 22, 24, 25. 야, 그리고 또 있네요. 5월 5일까지 거의 일주일에 2, 3회 정도,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연속으로 막 하고 그랬었네요. 예. 거의 매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고, 그러면은 이 동네는 미래한국연구소 PNR 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5개씩이나 나오네. 딱 하나. KBS 창원총국에서 한 여론조사만, 그 한국 리서치가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 5월 21일이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다 돼 갈 때 이렇게 나온 거네. 그러니까 5번의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김지수가 진다, 김영선이 이긴다 확 몰고 가니까 막판에는 그냥 여론조사 결과대로 따라가네. 이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밴드웨건 효과가 제대로 나왔네요. 그 부분에서 작용하는 것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공통점들이 보이냐면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원하는 바들을 이루셨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 후보를 정할 때 그때 어떤 힘이 작용했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때 다루는 방식이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A와 B 후보 중에 누가 상대편 정당을 가장 많은 격차로 이길 수 있는 후보냐. 그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작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 사실 우리가 보면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결과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때가 제법 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표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이런 거였군요. 예, 그 원흉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준석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적절히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었다. 결국에 우리는 대선도 총선도 도둑을 맞은 것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자괴감 느껴지는데 이러려고 우리 투표했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어서 여론조사 공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져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다른 후보를 넣는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명태균 씨의 이야기와 여론조사를 받고 왜 그거를 들어줬는가? 결론적으로는 김지수 후보랑 상대로 김영선 후보가 됐으니까요. 이준석 당대표는 왜 이거를 승낙해줬을까? 승낙해줬다기보다 갖고 오라고 오히려 재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봤을 때 비슷비슷하면 안 고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략공천이나 이런 하에 이렇게 어떻게 내리꽂은 건데 내리꽂은 이유 그럼 명태균하고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은 뭔가 이준석도 뭔가 불리한 게 약점이 물렸기 때문에 약점이 물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추적을 하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한 장 보시면은 네, 이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입니다. 2021년 5월 17일인데요. 나경원을 밀어낸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만에 여론조사 2위에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가 2021년 5월이니까 대선 한 1년 전쯤이 되는데 그 당시 이준석이 갑자기 당대표가 됐어요. 설마 이준석이 되겠느냐? 나경원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됐단 말이에요. 다들 놀랐는데 이것도 그러면 명태균 매직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재미있는 이름들이 눈에 띄는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자, 머니투데이 더 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 PNR, 피플 네트워크스에 의뢰해. 야, 다 나오네. 미래한국연구소, PNR, 피플 네트워크스. 흔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켰다는 결과도 명태균이 만들어준 거네요. 그러면 이준석도 명태균한테 빚이 있는 거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원의창에서 김영선이 그 숱한 내부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김영선은 안 돼 라고 하는데도 굳이 김영선이 낙하산처럼 내려 꽂힐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거였던 거야? 저는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이제 뭐 아까 명태균 씨 주장대로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걸 요청해서 이렇게 챙겨준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일어난 게 21년도입니다. 네. 당대표 선거할 당시였는데 근데 아까 들려드린 녹취록은 22년도 4월경이에요. 4월 초입니다. 더 후에 일어난 일인데 당대표 선거가 그 전부터 있었죠. 결국에 윤석열도 명태균한테 빚이 있고 이준석도 빚이 있고 그러니 그 누구도 그러니까 확실한 결정권을 가진 두 사람이 명태균한테 물려 있으니까 반대고 뭐고 필요가 없었네.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 장 보시면은 네. 원래 여론조사 분위기가 좀 어땠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여기 네네. 미래한국연구소 네. 다음 PNR 있는데 자, 이 다음도 볼게요. 네. 자, 이 여론조사 보면은 5월 8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앞서 있었던 이 여론조사가 5월 17일이니까
그 전주쯤에. 네, 열흘 전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이때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었네요. 네. 이때도 미래한국 연구소가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리서치는 똑같은 기간에 한길 리서치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격차는 조금 오차범위 내일지 몰라도 나경원 의원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돌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야, 열흘 사이에 이렇게 네. 앞뒤를 바꾼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5월 8일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5월 17일에 이렇게 바꿨구나. 그 돌풍을 낸 곳이 미래한국 연구소 저 PNR입니다. 있지도 않는 돌풍을 만들어낸 거네. 네. 야, 그래서 무섭네. 당시 여론조사 자료집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당시 여론조사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예, 이게 6월 5일 날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2021년 6월 5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 연구소. 머니투데이가 이 동네랑 명태균 씨랑 꽤 가까웠군요. 그 뭐 어떤 관계인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예. 아까 보시는 것처럼 경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막 함께 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언론사랑도 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항상 약간 그 같은 시기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미래한국연구소와 PNR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 기사에 나온 거랑 또 다른 날짜 걸 하나 가져온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격차가 순식간에 확 벌어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 전과 잠깐만 다시 이 앞에 보여주시면 거 네. 갈까요? 예.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조사 맞나요? 네네네. 네. 보시면은 네 20% 가까이. 그러네요.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20% 이상 앞서고 있는데, 역시 미래한국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네요. 이게 당대표 선거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참 재밌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층 이 선택한 사람일 경우에 이준석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49.9%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돌풍이다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받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저 숫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는 다음 한 장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인 사진 한 장. 보시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결국에는 후보에서 대표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과를 잘 뜯어보면 당원 득표율에서 사실 나경원 의원이 앞섭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네요.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약간 앞섰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당 대표직을 거머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 이건 여론조작이 먹혔다는 얘기네요. 국힘당 내부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대로 간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의 여론, 특히 국힘 지지층들의 여론은 명태균 씨가 뒤바꿔놨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방식 자체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칠 때 일반 여론조사를 이제 후보자들이 추첨하고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기가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라더니 말도 안 되는 격차로 벌어졌다. 라고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나경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야,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명태균 덕에 당대표가 된 거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경원은 피해자고 이준석은 수혜자인데
그러니까 수혜자가 되다 보니까 명태균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겠네. 이거 어째 좀 애매하더라, 이 사람 태도가. 야, 야, 이거 허탈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수혜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핵폭탄급 이상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더 여러 가지 제가 좀 더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겠죠. 비슷한 당시에 좀 이해 안 가는 선거 중에 하나가, 이 당시와 비슷한 상황일 때 대부분 미래한국연구소 이런 비슷한 그 참여한 게 보이는 정황들을 찾고 있는데, 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김동연 지사님이 이제 승리하셔갖고 이제 간소한 차이로 승리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정할 때 가장 박빙이었던 게 바로 유승민 후보였어요. 아, 그랬죠. 유승민 의원이 국힘당 그쵸 경기도지사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인물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이 앞섰죠. 그런데 결론은 김은혜가 이겼어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돌풍 그러면서 돌풍. 격차가 똑같이 확 벌어졌었거든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치인데, 왜냐면 이준석 전 당대표는 그래도 조금 사회적인 이슈성이라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주목하는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들이 이런 피해자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아, 근데 김은혜는 지금 어쨌거나 지금 용산 들어가 있잖아. 문제 제기하기도 거시기 할 텐데. 꼭 그때 경기도지사로도 출마까지는 했으니까요. 민주당한테 진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억울하겠네요.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럼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하고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것도 보면 이 문제가 완전히 영향을 안 미쳤다 보기도 어렵네요. 아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선거구 하나 나갈 때 후보가 맨 처음에는 한 5명에서 많게 8명까지도 붙으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선거가 만약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 후보들이 몇 일을 했건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여론조사에서 이 자체가 되게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 한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왜 핵폭탄급이냐면은 뭐 벌써 몇 명 거론되는 이름, 이제 이분들에 대한 자료도 몇 개 가지고 윤한홍 의원 있는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떨어졌는데도 돈을 줬었네. 피해자인데 돈을 많이 앵길 모양이죠. 그래서 윤한홍 의원, 박완수는 성공했고, 김성태, 이게 이제 국힘당의 김성태 의원이죠. 예. 야, 많이도 줬네. 의정활동 문자 발송,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이, 잠시 다시 돌아가면은, 보시면 사용처가 위에는 좋은 날 리서치고, 그 다음 시사경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이 미래한국연구소고, 네. 다 같은 곳입니다. 아, 시사경남하고 좋은날 리서치하고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름만 바꿨을 뿐 같은 곳이었다. 바뀐 거죠, 이제. 아, 그래서 저 자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근데 저 날짜를 추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당대표 선거 21년도보다 훨씬 더 전에도 있어요.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오래 전부터 계속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네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기사 처음이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선거라는 중요한 일을 이렇게 턱 맡길 리가 없죠. 그렇죠. 과거에 성과가 있었으니까 하는 거 보니 잘하네 라고 해서 맡긴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2016년 것도 있는 거 보니까 꽤 오래 해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딱 그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의 사태가 사실은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최근 이슈가 아니라 원래 암암리의 국민의힘에서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라면, 근데 그게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버렸다면, 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 터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사진 한 장 준비해봤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도 공천 개입 의혹에 당무감사해야 한다 라고 나섰는데,
제 기억에 제가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도 어디 나갔다가 거기서 여론조사에서 밀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부산시장. 예.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불을 끓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 의원들 중에서도. 예, 이게 지금 진짜 판도라의 상자네요. 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열리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25명이 이름이 거론됐지만 25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그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오, 조경태까지. 야, 대단한데요. 아찔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아니지 의원이죠. 과연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보면 절대 자유롭지 않지. 내가 봐도 공범 같은데 어쩐지 태도가 영 이상하더라. 그 이제서야 말하는 겁니다만 그 홍매화 심은 이유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있네. 저도 이제 그걸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을 가지고 가서 비례 1번을 요구했다. 그게 사회적 이슈 폭로성은 있는데 그게 개혁신당을 먹여 살릴 히든카드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 우리와 벌였던 짓들을 잊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갔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야, 이 제목을 또 한번 바꿔야 되겠습니다. 홍매화를 심은 이유라고. 자, 홍매화 심은 이유가 나왔다. 요렇게 해야 될 것 같나요? 예. 자, 홍매화 심은 이유. 야, 제목을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야, 충격적입니다. 오, 네. 이거 오늘 네. 그 공개된 윤석열 녹취록도 꽤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여기 김대호 PD가 준비해온 내용도 보니까 엄청 충격적이네요.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네, 이거. 그래서 지금 계속 더 찾아보고 있는데 어. 뭐가 더 나올까봐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열심히 저도 한번 취재해보고 탐색해서 분석해보고 오늘은 사실 대부분 거의 다 저 개인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지만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대부분 상당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더 앞으로 많을 것 같다. 뒤에 네. 앞으로 남아있는 게 많아서 자, 녹취록을 아마 제가 상당히 네. 이 대호 씨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